네,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윤여민 이사와 함께 나눠볼 이야기, 오늘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방위비 지출 압박, 여전히 보아야 할 방산과 퓨리오사 AI. 자,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지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살펴드릴 텐데요. 트럼프 이야기에 역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온통 나오는 뉴스들은 트럼프발 불확실성, 우려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먼저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시장의 흐름과 이슈들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좀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표에 먼저 반응하는 좀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좀 나오는 상황, 그 전에 이제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좀 크게 좀 둔화가 되면서 약간의 좀 고용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이제 흔히 말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경기 침체로의 어떤 가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러한 좀 우려감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장중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취소하거나 일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한 상황.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죠. 특히 이제 GM을 비롯해서 포드, 스텔란티스 CEO와 좀 통화가 진행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흔히 말해서 연기가 되는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확실히 관세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중국을 향한 압박의 카드라는 거. 확실히 좀 물겠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미국이 원하는 걸 얻겠다라는 딜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거죠. 그 세 개 나라의 지금 공통적인 부분은 결국 펜타닐이라고 하는 결국 이제 마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세 전쟁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아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안보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강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물밑으로 좀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증명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멕시코 대통령 같은 경우는 펜타닐과 관련된 수출이 많이 줄었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어필을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통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장 후반에 연준이 베이지북을 좀 공개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 활용에 대한 기대는 약간 좀 낙관적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여전히 좀 느리긴 합니다만 개선되고 있고 소비는 점차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결론이 기혈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3월은 동결이겠습니다만 5월 그리고 후에 하반기에는 좀 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트럼프뿐만 아니라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조금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대감이 좀 실리면서 약간 막판에 제가 볼 때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에는 조금 더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베이지북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49번의 관세, 47번의 불확실성이 언급됐습니다. 정말 이 관세와 불확실성, 요즘에 뉴스 헤드라인에 전부 또 이 키워드로 점철돼 있죠. 자,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수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슬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특징 섹터 좀 잡아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 섹터, 어떤 섹터로 잡아보실까요? 네, 일단은 좀 첫 번째 방산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나올 때마다 방산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나왔을 때 현대로템이 아마 그때는 52주 신고가를 흐름이 보였다면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이 또 52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계속 갑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쉬는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 네,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52주 신고가를 갱신했다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가 볼 때는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 미국 국방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을 하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나토에 발을 빼겠다라는 좀 위협을 하면서 유럽에게는 방위비를 증산하라는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은 증액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협박같이 들립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는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예. 우리의 어떤 이득만을 생각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결국 유럽 같은 경우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존심을 키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1기 때는 이게 좀 먹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기 때는 상당히 강하게 먹히고 있는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미국은 하원, 예. 상원 모두 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하면 진짜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맘대로 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EU가 확실히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일 날 이미 런던에서 지금 회의를 개최했는데 6일 날 또 벨기에에서 지금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고요. 예. 지금 총 금액으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1,228조 원. 지금 유로로 지금 한 8천억 유로와 관련돼서 지금 방위비를 조성을 하겠다라는 좀 계획이 좀 공개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방위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겠다라고 예. 좀 상당히 강하게 말을 했던 부분이 좀 저는 예. 좀 이런 유럽 시장에서 방산주의 어떤 급등을 이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을 이끄는 독일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 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토에서 발을 뺄 수도 있으니 지금 유럽에서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좀 올리면서 좀 어떻게 보면 자력적인 어떤 군사력을 키워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EU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을 좀 중심으로 해서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지출을 선언하겠다는 거, 확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유럽 전체 국방 지출 증가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방산주들의 신고가가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산 업체들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방산에 대한 어떤 수출이 미국보다는 유럽, 그 다음에 중동 쪽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미국 뚫기는 정말 어려운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EU가 방위비를 늘린다는 것 자체는 예.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IG 넥슨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예.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살짝 밀리긴 했습니다만 10위권에 그렇습니다. 뭐 지금 쫙 눌리면서 11위로 내려갔는데 10위권에 좀 들어가는 어떤 기염을 토했다. 예.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방산주에 제가 볼 때는 기세가 상당히 무섭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방산 섹터의 어떤 매수세가 몰리는 부분들 이에 따른 좀 파생되는 종목들을 좀 분명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K방산의 정말 대단한 성장세 몇 년 동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과 손잡고서 수주를 했다 이런 소식들을 자주 접해보셨죠? 유럽과 중동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유럽을 자꾸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기회가 더 열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주가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방산 섹터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방산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방산 섹터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예. 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방산 섹터에서 좀 더 파생되는 섹터를 좀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는 AI를 이용한 좀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드론 섹터를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드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 전 세계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드론의 거의 90% 이상이 중국산 드론인데 네. 아무래도 이 드론도 또 보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드론과 관련돼서도 지금 교체를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는 상황. 찜찜하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드론도 제가 볼 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드론 관련돼서 좀 볼 수 있는 종목 저는 이제 에이럭스라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아이슬 시스템, 뭐 에이럭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2월 중순에 한번 50주 신고가를 내고 그다음에 좀 급하게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에이럭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장점이 기술을 우리는 이제 흔히 말하는 내재화를 하면서 국산화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제품이라는 거. 오. 그러니까 미국에 수출할 때, 유럽에 수출할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가 볼 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드론 시장 같은 경우가 2032년까지 146조 원으로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 네. 시장도 상당히 커갈 것으로 돼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비행 제어 장치를 자체 생산 개발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방산 섹터를 따라가기보다는 방산에서 파생된 좀 드론 이와 관련돼서도 좀 여러 개 종목이 있습니다만 에이럭스가 좀 그 뒤를 이을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방산 주목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하지만 방산 관련된 주요 종목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은 너무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오히려 드론으로 집중해보자 에이럭스를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이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특징 섹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뿐만 아니라 또 주목해볼 만한 섹터 어디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반도체 중에서도 네. 좀 키워드가 좀 있는데 바로 이제 퓨리오사 AI라는 이제 이 비상장 회사인데 최근에 뉴스 정말 많이 나왔죠. 네, 이 회사가 사실은 이제 3월 5일 어제 같은 경우 또 예. 이제 좀 이제 국회 과방에 좀 참석을 해서 아하. 또 이게 좀 화제가 됐었는데 예. 사실은 딥시크 이후에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 생태가 약간 좀 지각 변동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과연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써가면서 좀 개발을 해야 되느냐, 약간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들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AI 시장에서 GPU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의 또 연산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AI 반도체에 대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어떤 그러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퓨리오사 AI가 좀 확실히 좀 확 네. 최근에 키워드로 좀 뛰어 올랐습니다. 그렇죠. 메타에서 인수한다더라, 뭐 TSMC에서 투자한다더라, 뭐 네.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이 AI 지금 이제 스타트업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NPU라고 해서 이제 신경만 처리 장치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지난해 8월에 2세대 NPU 내니게이드라는 이제 이 제품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TSMC 5나노 공정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시장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예. 이제 이 회사가 좀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라든지 TSMC가 관심을 되게 보였다라는 뉴스가 좀 같이 나오면서 그렇죠.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비상장 회사다 보니까 그럼 이 회사에 좀 지분을 투자한 회사들이 어디냐라는 거에서 시장이 좀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눈돌리기가 좀 나왔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뭐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가 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사실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15% 정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AI 반도체 중에서도 이렇게 좀 키워드로서 약간의 좀 테마로서 제가 볼 때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GPU의 어떻게 보면 다음 버전인 NPU까지도 시장에서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를 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퓨리오사 AI 정말 최근 들어서 화제가 많이 됐던 업체입니다. 이 GPU를 뒤를 이어서 NPU 관련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메타에서 인수설 나오고 TSMC에서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하고 이런 소식과 함께 이 투자를 했던 지분 투자를 했던 이게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자, 그러면 퓨리오사 AI 관련해서 어떤 종목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오늘 약간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예. 엑스페리스라는 좀 종목을 갖고 왔어요. 엑스페릭스요? 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연관이 돼 있냐 하면 이 좀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ID라는 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이제 IP 쪽이라는 이런 컨설팅을 하는 회사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초창기에 퓨리오사 AI에 좀 지분 투자를 하면서 예.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렉츄얼 디스커버리가 엑스페릭스랑 관계가 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네, 이 ID라는 회사를 지금 엑스페리스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를 위한 제가 볼 때는 좀 지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갔다고 하면 이 I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IP를 좀 지키는 상황에서 네. 결국 AI 반도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수출이 된다든가 혹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M&A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관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그와 관련돼서 이런 IP 쪽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좀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퓨리오사 AI 같은 경우는 메타로부터 인수협상 어떻게 보면은 좀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수협상에 대한 타진을 좀 분명히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TSMC의 어떤 투자 자회사죠. 지금 TSMC 글로벌로부터
지금 전략적 투자 관련돼서 좀 지난 4분기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필요해서 AI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좀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지금 이제 지분 투자를 했던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은 분명히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단순히 지분 투자를 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 쪽 분야에서 IP 특허보와 관련된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아이디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지금 관계사로 좀 되어 있는 엑스프레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좀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퓨리오사 AI,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 좀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가볍게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사실 퓨리오사 AI 같이 화제가 되는 뉴스가 있는 관련 종목들은 관심도가 아직 있지만 최근에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사실은 많이 내려간 것 같거든요. 단기간에는 접근하기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엔비디아를 좀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예. 미국 시장에서도 좀 상당히 좀 투심 자체가 좀 얼어붙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바뀌지 않는 키워드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관세는 계속 얘기가 좀 바뀌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AI와 관련된 쪽에서는 키워드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와 예. 관련된 정책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선순위로 두는 게 관세로 보입니다만, AI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 또 스타게이트 관련돼서도 지금 어쨌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수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이 좀 모아갈 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예. 오히려 시장에서는 순환매의 어떤 차원에서 AI 반도체는 좀 기다리고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해 주신 윤여민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이타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다이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